네, 안녕하십니까. 세스트 김경주입니다. 네, GST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석할지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페이지는 네, 나의 진로 강점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주제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 이제 미덕의 보석들, 그래서 52가지 미덕의 보석들이 PPT 장표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이 두 가지를 네,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로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잠깐 문 사이로 보이는 미덕의 단어들, 걔는 딱 한번 이게 실제로 줌으로 녹화하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기능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 사이에 벌어지면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네, 두 가지 이렇게 미덕이 나오는데요. 감사와 목적의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과 또 나의 진로 강점을 확실히 알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자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GST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 해석의 특강의 목표는 먼저, 그렇죠. 다중지능 검사, 이 검사 자체가 GST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만들어진 검사이기 때문에, 다중지능 검사 해석, 크게는 이 큰 바탕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도출된 나의 진로 강점을 알고, 또 강점에 기반한 진로 탐색을 해보는 시간으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점, 나의 진로 강점에 기반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해 보겠다. 이게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이 가드너 검사 해석하기 전에 서두에 이렇게 퀴즈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하고 가볍게 그 지능에 대해서 OX 퀴즈로 이렇게 해서, 뭐, IQ로 개인의 적성을 찾아낼 수 있다. OX 이렇게 해서, O 또는 X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서 하나씩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IQ로 개인 적성을 찾아낼 수 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적성까지는 알아내기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지능은 교육을 통해 적절한 수준까지 개발을 시킬 수 있다. O 또는 X. 네, 개발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잘 풀면 지능이 높은 것이지만 춤을 잘 춘다고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네, X입니다. 네. 수학 문제 잘 푸는 것도 지능이 높은 거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지능이 높은 거죠. 뭐 대략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아인슈타인은 뭐 천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조차도 예를 들면 뭐 언어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 낮아서 의사소통할 때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사회 구조가 실제로 뭐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라 이런 것에 좀 한쪽 어떤 편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처럼 성적처럼 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표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린을 잘 키려면 음악적 재능만 그럼 이런 부분들 뭐 선생님도 학교 이렇게 다니실 때 이런 많이 이런 거 붙으면 거의 이게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진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밑에 슬라이드나 OX는 나오지 않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네, 학생들에게 먼저 퀴즈를 맞추게 하고 정답을 보여주면 되겠다. 뭐, 가드너 강점 검사, 이거는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뭐 가드너라는 사람이 뭐 뇌신경학자 이런 분인데, 실제로 어떤 사람의 지능을 언어 수리, 추리, 뭐 공간, 지각 능력, 뭐 이런 소위 IQ, 지능 검사 이런 걸로 사람 지능을 판단하는데 그것만을 한정적으로 지능 판단하는 데 보면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이 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걸 검사로까지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검사 자체가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언어 수리, 공간, 뭐 이렇게 신체 운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높은지는 알기 어렵죠.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보고를 통해서 오지 선다, 뭐 리커트 족도로 오지 선다 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해서 자기 수준을 자기 보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능감에 기반을 둔 검사고 뭐 청소년들은 대체로 뭐 어른들 그렇겠지만 솔직하기 때문에 나름의 자기가 잘하는 경험해 본 거에 대해서 나름의 자기가 어떤 것에 유능감이 있는지를 이렇게 그걸 통해서 강점을 찾고 진로와 연계시키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들어진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지가 있는데 검사 결과지 위에 활동지가 있습니다. 앞뒷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검사 결과지를 미리 나눠주지 마시고 미리 추측을 하고 후 어떤 검사 결과지를 나눠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활동지를 먼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지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8가지 강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걸 추측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개, 강점인 거 두 개, 약점인 거 하나 이렇게 적게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퍼즐이 나와 있죠. 직업이 2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가로 방향, 또 밑에서 위로 대각선 방향 이렇게 직업이 숨겨 있는데 이거를 직업을 찾고
이 직업은 어떤 강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추측을 해요. 두 개 이상씩 이렇게 어떤 언어지능이다. 그럼 언어 아니 이 직업이 뭐 아나운서다. 아나운서라면 뭐 논리 또는 언어지능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가 됐을 때 직업적 역량을 받아서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고 기본은 여기 안에 있는 직업을 찾는 게 먼저죠. 찾고 나서 이걸 강점직으로 연결해 보라 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사 원래 1학년은 이 GST 가드너 플러스 SPQ 사회성 인성 검사를 했는데 사회성 인성 검사는 실제로 해석하는 형태의 버전이 있긴 한데 문제는 첫 시간 2교시 5, 6교시이기 때문에 하나 검사 하나당 한 교시씩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GST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를 2시간 동안 해석하고 뭐 약간 짜투리 시간 또는 서두에 SPQ 검사에 대한 보는 법만 안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지를 다 나눠주고 나서 자 이제 추측을 해보자. 아직 결과지는 나누지 않는 상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이 8가지 강점에 이제 어떤 랜덤으로 강점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맞추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여기 이런 이미지 보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밑에 있는 뭐 자기의 기분 정서를 잘 구별해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뭐 이렇게 파악한다 이런 것에 설명들이 나오고 사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자, 하나하나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추측해보도록 하는 컨셉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뭐, 자기와 관련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이렇게 이 중에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거에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돕는 방법이 이렇게 학생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학생들 보면 저는 일기 쓰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일기 쓰기 졸업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약간의 듣든 듣지 않던 간에 실천하지 않던 간에 중학교 때는 뭐 자기만을 위한 일기 쓰기 이게 자기 어떻게 보면 그게 축적되면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봉사활동이랄지 또는 심리검사 이런 부분들도 자기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넣어놨는데 이 학생이 타이로 했을까 자이로 했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좀 조작된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거의 뭐 타이에 의한 일기쓰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연계해서 모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지능인지 알게 하고 물어보고 추측해보게 하고 그것과 관련된 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그러면 자기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일 것이며 또 관련된 직업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 역시도 이제 먼저 물어보고 밑에 나중에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렇게 관련 직업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답이 나와버렸지만 실제로는 이 밑에서부터 나오죠. 타인의 기분, 동기, 발현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처한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김재동 아저씨 이미지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진행 이렇게 알아맞추신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 이제 학생들 좀 약간 반응이 있는데 대인관계 우리 반에 예를 들면 1학년 1반이다. 1학년 1반의 대인관계 능력 짱, 마음짱은 누구일까라고 하면 이 하나하나씩 보여주면 다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기본으로는 자기는 포함되어 있고 자기 외에 우리 뭐 1학년 1반에 어떤 친구가 이런 고민을 잘 들어주고 함께 옆에 있으면 편한지 이걸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자 준비됐으면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가르쳐봐라 이런 형태로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역시 뭐 대인관계지능과 관련된 인물, 직업 이렇게 소개하고요. 이제 우리가 자기의 대인관계 했잖아요. 그러면 인물 퀴즈. 그래서 우리 이태석 신부님 관련된 부분들 쭉, 뭐 자기의 대인관계 제일 높은 분, 뭐 종교인, 의사, 음악가로 할 때 쭉쭉 이렇게 마지막 초성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인물을 추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 사진이 이제 나오면서 정답이 공개가 되죠. 추가로 이제 뭐 이태석 신부님의 활동을 그 내용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뭐냐 해서 울지 마 톤주 이 초성만 보여주면 되게 맞추기가 어렵죠. 어찌됐든 이 기회를 통해서 안 본 친구들은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논리 수학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자기 대인관계 진행처럼 순차적으로 이 진행이 뭔지 알아맞추고 그다음에 퀴즈가 나가고 1순위, 2순위, 셋째 딸은 0이 엄마죠. 네, 이런 부분도 재미로 해보면 되고 끝까지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뭐 산수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어찌됐든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16 플러스 9는 1이고 8 더하기 8은 4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계와 관련돼서 12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들이 정답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뭐 이것은 뭐 짜장면 배달을 갔는데 이제 이것의 포인트는 그거죠. 우리 뭐 산수 문제인데 이거는 뭐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A는 3층을 30초 만에 오르니까 뭐 예를 들면 한 개 그 층은 이제 보면 1층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층, 3층 이렇게 되니까 한 개 층 오르는 평균은 15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층이지만 역시 1층은 빠지기 때문에 7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7, 그러면 105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오른쪽 왼쪽 예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뇌생남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이걸 오른쪽에 있는 카드 하나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면 뭐 해보시면 이게 2가 이렇게 올라가면 10의 제곱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이게 논리 수학과 정확히 연계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로 퀴즈에 넣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논리 수학 관련 대표 직업과 인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언어지능. 네. 지금 여기는 줌 안에 PPT가 들어와 있어 글씨가 깨져 있는데 실제 PPT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쭉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재미로 뭐 계란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뭐 파이치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앞에 문장을 이야기하면 뒤에 이제 어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네. 안 갔나 보고요. 이런 식으로 네. 넣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만 불러주고 뒤에 따라오는 단어나 문장을 유추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맞춤법 퀴즈 이게 뭐 실제로 매번 하지만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언어 지능과 관련된 퀴즈 이렇게 해서 추측해서 맞추게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시렁시렁 시렁시렁 헬스 관련된 언어지능과 대표된 대표 인물 직업 이렇게 하고 텔레파시 중간에 이제 좀 언어지능까지 와서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텔레파시 게임은 많이 진행해 보셨겠지만 혹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앞에 보이는 단어를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단어를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맞으면 하이파이브 틀려도 째려보기 없이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스마트폰 컴퓨터 하나 둘 셋 카톡 페북 하나 둘 셋 사자 호랑이 하나 둘 셋 친구 게임 하나 둘 셋 사랑우정 하나 둘 셋 유재석 김동만 유진스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공간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간 이름과 관련된 퀴즈 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볼지 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B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네, A가 더 나오죠. 뭐, 같게 보이는 그런 옵션 하나 더 넣으셔서 A 또는 B 또는 같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성냥개비 옮기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누구일까요? 공간 신체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성까지 나가고 선수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 공간 디자인 관련된 공간 이름과 관련된 대표 인물 직업 또 다음 신체 운동지능 네. 이것도 이게 중간이 사라졌다 보여지죠? 이 퀴즈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관련된 대표 인물과 직업. 또 이런 도전사에 대한 직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보를 보여주면서 초성 거쳐서 정답 맞추는 과정. 자연지능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좀 어렵죠, 석주명. 이렇게. 음악지능. 음악지능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뭐 2초, 초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짧게 그 초 단위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맞추는 거고요.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한 1분 2초 정도 이 노래를 들려주는 건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이걸 해보니까 앞에는 실은 애들이 잘 모르고 뒤에 후렴구를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서부터 해야 알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엔터 치면 노래가 순차적으로 초 단위로 재생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악지능과 관련된 인물과 직업. 자, 그래서 이렇게 강점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미 이제 적은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8개 강점의 지능에 대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8가지 강점 중에 이제 검사 결과 일단 나눠줄 텐데 이 중에 높다고 생각하는 2개,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적으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번호 순으로 이렇게 1번부터 5번 나오게 해서 결과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결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결과지를 그렇죠. 선생님들에게 이제 우리는 결과지에 강점이 하나 또는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추측을 얼마나 일치하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결과지를 나눠주는 형태로 그다음에 6번, 10번, 11, 15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측한 활동지를 가지고 오게 해서 실제로 검사 결과와 맞는지 이렇게 뭐 맞아도 어쩔 수는 없죠. 이렇게 나눠주고요. 결과지 나눠주는 겁니다. 결과지 나눠주고 나서 첫 번째 설명해야 될 부분이 그죠. 강점, 아니, 나온 점수의 의미. 그래서 이 T점수라는 것은 주로 심리검사, 표준화된 심리검사에 사용하는 점수를 T점수로 하는데 정중앙이 50점이고, 그죠? 40에서 60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보통 구간은 좀 더 세분화해서 보통 하, 보통 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 보통 구간이라 하고 프로테지럼 68.1을 보니까 거의 70% 가까이 다 분포돼 있죠. 그래서 이 40, 60 구간 안에 있으면 내 강점이 보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60이 넘으면 높다, 70이 넘으면 매우 높다. 반대로 30, 40은 낮고 20, 30은 매우 낮다. 그래서 서두에 아까 그 아인슈타인 이런 부분에서도 천재조차도
어떤 건 잘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게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 점수와는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지에 보면 이제 그 일관성, 뭐 긍정 편향, 문화 응답수 이렇게 해서 타당도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걸 뭐 크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일관성 부분은 35점 미만일 때 점수 옆에 별표가 찍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관성 지수에서 어느 범위를 좀 이렇게 어느 적정 범위보다 낮다, 낮을 때 일관성이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 밥을 먹는다. 예. 그러면 나는 매일 아침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럼 아니요. 이렇게 일관성 있는 건데, 그 소위 말하면 그런 동형 문항 같은 거를 긍부정으로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똑같이 대답을 하게 되면 일관성 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일종의 뭐 무성의, 읽기 능력 부족, 뭐 검사시 어떤 불편한 어떤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일관성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 편향은 반대로 이제 좀 높을수록 그래서 65점 이상이면 점수 옆에 별표가 찍혀서 이 의미는 뭐냐면 예, 약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유능감에 대해서 실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스스로 평가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 달리기를 보통 정도 하는데 또래보다 뭐 잘한다든가 매우 잘한다 이렇게 그래서 꼭 문항을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긍정 편향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뭐 이런 거 있을 죠.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 없다. 뭐 이런 문항들은 실제로는 일반적인 사람들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긍정 편향이 높게 나타나고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검사 결과의 T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부분에 어떤 관심이 많고 유능감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바람직한 행동을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쪽의 어떤 그런 쪽에 좀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되기도 하고요. 문화 응답수는 실제로 몇 문화 응답했는가를 보죠. 164 찍혔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거고요. 자, 이제는 학생들의 어떤 프로파일, 선생님들도 이게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타당도 지수는 방금 설명한 거예요. 일관성, 긍정편향, 문항답수 여기에 나와 있고요. 점수에 뭐 35점 일관성 미만이면 여기에 별표, 뭐 긍정편향 65 이상이면 이 별표 적혀 있다. 그런 의미로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강점 지능에 이제 1번에 보면 강점 지능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왜 저는 하나만 있죠? 주로 다 두 개인데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너의 강점이 두 번째 강점보다 7점 이상 차이가 나서 그냥 하나만 써준 거란다. 굳이 너의 강점을 알고 싶으면 네, 여기에 있는 점수의 부분으로 보면 된다. 여기에 나오는 예시는 실제로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여기에 언어 지능 아래에도 뭐 언어 이해력, 습득력 이렇게 또 분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 또는 두 개, 뭐 둘 다 문제 없다. 대부분 두 개인데 두 번째 강점과 격차가 7점 이상 나면 하나만 써준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자기 효능감 이거는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세 개 정도 이상이면 평균 이상인데 하나 또는 두 개는 꼭 뭐 자신감, 효능감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내가 혹시 지금 초등학교에 비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면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에 잘 안 보이니까 이 보면 효능감, 그다음에 강점, 개별 프로파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높낮이 어떻게 높고 낮은 거 살펴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나온 거는 가장 높은 강점, 과 관련된 계열, 학과, 직업 관련 과목들 소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높은 거,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 40에서 60 구간에 대부분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 좋은 프로파일은 그쵸. 오른쪽으로도 좀 가 있고, 중간에도 좀 있고, 또 왼쪽으로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강점인지 변별력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 물론 2, 3학년도 그렇겠지만, 아직 많은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 내가 잘하는 거고, 어떤 게 못하는 건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흥미로 평가, 이건 아마 뒷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왔던 강점, 제시됐던 첫 번째, 두 번째, 1순위, 2순위 강점을 적게 하고, 이걸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이게 배터리가 두 개 이하. 근데 뭐 보통 평균 세 개 이상인데 두 개 이하라면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활동지 뒷면에 있는 내가 찾은 직업을 찾고, 그래서 가로, 역으로 대각선 방향 수면 직업들을 찾고 거기 이제 이 직업에 필요한 강점은 뭔지 두 개 이상씩 한번 추측해 작업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쭉 보시게 하고 어느 정도 다 푸는 사람이 또는 거의 다 푼 경우나 뭐 그 한두 개 빼고 다 했다 싶으면 이제 정답을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관련 직업들이 쭉 나와 있고 선생님도 한번 미리 정답을 보시고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희들에게 아까 이제 모델은 뭐 어떤 강점 요구될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했는데 이거 표를 보여주면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 영상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호랑이 사진 안에 이미지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안 보이겠죠? 더 히든 타입에서 이것의 의미는 그런 거다. 여러분의 숨은 그림 보고 자기 자신에게 들어있다. 그를 발견하고 계획하고 꾸준하게 실천합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2시간에 걸쳐서 하는 이 강점 발견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무튼 더 부족한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은 모여서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시간이 다 맞추기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이걸로 가드나 강점 발견 검사 해석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